자, 이게 지금 성남FC 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더군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가실까요? 대가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내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너무 그렇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론몰이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장기간의 수사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증거물 그런 거에 기초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미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청장이. 근데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답정 기소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뭐 검찰이 나를 기소와 재판에 넘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다. 반면에 검찰에서는 아하,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번 성남FC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상당히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뭐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이제 영장을 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군요. 잠깐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사안으로는 영장을 치지는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영장을 치지 않으면 술의 액수는 단순 그 일반 사범으로 놓고 보면은 많으니까. 영장 청구 사안이에요. 근데 영장 청구 안 하면 뭔가 자신 없다고 검찰이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 영장 청구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영장을 치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물을 만큼 지독한 윤석열 정권에 의한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고민이요, 김현주 대변인님. 검찰은 영장을 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소집해놨기 때문에 영장 청구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땅땅땅 가결이 되어야 하는데 169석의 민주당이 가결시키기는 만무하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부결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예행 연습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웅래 의원 당시에도 이것이 예. 그러니까 방탄의 예행 연습이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명확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구성되기 힘들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뭐 박범계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법무부 장관이자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무리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후원금 유치 FC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시청에서 그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뭐 형질 변경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제3자 뇌물이라는 그 구성 요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대가성이 인정되고 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경우에 제3자 뇌물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미르재단의 경우에는 네. 그 묵시적 청탁이라 그래서 그 부정한 청탁이 상당히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법적 소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묵시적에 대비되는 개념의 명시적 청탁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공문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청 관계자 팀장이었던 분과 전 두산건설 대표가 지난해 9월 30일에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맞아요. 예. 그 공소장에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모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검찰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치적인 부담감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박 의원님, 저는 검찰이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구속영장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 본회의 오면 이거 구속영장이 부결될 가능성이 뭐 99.9%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계속 영장 치는 거예요. 계속 영장 쳐. 계속 영장 청구해요. 본회의에선 계속 민주당의 반대로 이게 부결이 돼요. 하면서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보세요. 저렇게 이재명 대표 방탄 치려고 계속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검찰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일단 저 범죄 혐의 자체가 예. 그 수뢰액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 특가법이 적용이 돼요. 그렇죠. 이제 1억 구속영장 이상. 사안이 예. 되는 거죠. 예, 범죄의 예.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사실관계나 그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검찰이 인지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국회에서 가결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상대가 그 제1야당의 대표고 하면 보통은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면은 오히려 이게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 대한 어떤 여론의 정치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네네네네. 위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당사자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지금 전체적인 기류로 봤을 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부결이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동일 사안을 가지고 예. 계속 청구하기는 어려울 거고 예. 아마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제가 보기엔 불구속 기소를 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대장동도 있고 예. 쌍방울 같은 경우에 어제 또 김성태 씨가 예, 표국에서 체포가 됐지 김성태 않습니까? 체포. 예. 그런 등등의 이후에 사법 리스크 다른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검찰이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